오늘은 FW 스테디셀러 메뉴인 오뎅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결제 받고 돌아온 김대리입니다. 오뎅탕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모노마트 상품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이 오뎅다시업이라는 상품을 소개할 건데 사용 방법은 소스 1대 물 12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간장, 물, 가스오부시, 고등어부시, 다시마,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뎅을 소개할 건데 오뎅은 제가 두 가지 상품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오뎅과 소스가 다 들어있는 원팩 상품을 준비했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오뎅만, 어묵만 들어가 있는 원팩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품을 권장을 하는데, 이유는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스를 개별로 갖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국물의 중량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게 하시면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탕 요리 파실 때 바로 국물 리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국물 리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별개의 간사이 오뎅다시업이라는 상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팩도 좋지만 어묵만 상품으로 들어가 있고 소스는 개별적으로 사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색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곤약말이라는 상품이에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 유지어터여가지고 요즘 0칼로리에 되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낮은 상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곤약을 준비를 했는데, 마리곤약이 넣었을 때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좋기 때문에 마리곤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펜이라는 상품인데, 얘는 왜 준비했냐면, 사실 어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통 유탕돼서 이런 갈색이나 다른 색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한펜처럼 흰색 색상을 가진 어묵의 종류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오뎅계의 마시멜로우라고 불려요. 이유가 어육살을 갈아서 계란 흰자를 머랭을 친 거에다가 섞어서 삶아서 만든 오뎅입니다. 그래서 식감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눌렀을 때 되게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탕에 넣고 끓였을 때 되게 한 2배 정도 부풀어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을 해도 이 냄비 안에서 볼륨감을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찍어 먹는 소스에 대해서도 문의가 되게 많아서 이 찍어 먹는 상품도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유자폰즈라는 상품이에요. 뭐 일반 간장을 쓰셔도 되고 사시미 간장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흔해서 저는 좀 흔한 것보다 좀 새로운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자폰즈를 가져왔어요. 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간장에다가 유자 원액이 들어가 있어서 드셨을 때 유자의 풍미가 나는 간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코 가라시라는 제품을 가져왔는데, 간장에다가 보통 와사비 많이 타서 나가죠. 와사비를 쓰셔도 되는데, 이거 드셔보시면은 와사비보다는 겨자를 사용하시는 게 오뎅의 담백한 맛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겨자를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적인 야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야채는 대파, 무, 청양고추, 홍고추, 표고버섯, 팽이버섯, 쑥갓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쑥갓이랑 팽이버섯은 맨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올려주는 토핑 재료이기 때문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리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묵을 조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묵은 어육살을 갈아서 튀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쓰게 되면 국물에 기름기가 많이 떠서 되게 국물 맛이 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쓰시기 전에는 한번 데쳐서 물에 세척하신 다음에 쓰셔야 이 어묵 자체의 기름진 맛을 좀 제거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척을 해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 곤약말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물에 한번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국물에 이 잡내가 따로 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은 제가 조리장님께 드려서 한번 세척을 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채를 손질을 해볼게요. 이 냄비에 탕 요리는 담았을 때 볼륨감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가라앉기 때문에 야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썰어도 사실 볼륨감을 연출하기 힘든데, 오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랐을 때 볼륨감 있게 보일 수 있는 연출을 한번 이 야채 손질을 보여드릴게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쓰실 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가능한 좀 길게 썰어 주셔야 나중에 탕에 담았을 때 볼륨감이
연출이 돼요. 이 고추류들도 대파랑 마찬가지예요. 동그랗게 써는 것보다는 어슷하게 썰어 주시는 게 담았을 때 볼륨감 연출에 좋다는 거. 무는 물을 한 번 더 쪼개주세요. 그러니까 4분의 1 조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르실 때 0.5cm 이하로 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표고버섯인데 얘는 사실 담았을 때 이 모양을 내서 담아야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도 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표고버섯에 십자가로 칼집을 넣고 이 칼 모양을 따라서 양 옆으로 칼 모양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려 나오죠. 그리고 안 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채 손질은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곤약은 이렇게 세척을 해주셨고 어묵도 한번 데쳐서 찬물에 한번 씻었어요. 얘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뺀. 얘는 진짜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폭신폭신해요. 오늘 한 번만 할 겁니다. 저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아마추어처럼 보여가지고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한 뺀도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오뎅 세트 제품이 마트에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신 이자카야 세트를 좀 고집을 하는 이유가 이 꼬치 어묵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볼륨감 연출하기가 더 좋아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꽂으면 힘들겠죠. 근데 이게 상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이 두 개를 넣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급진 어묵탕의 느낌이 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된 냄비에 담아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야채를 볼륨감 있게 담으려고 이런 식으로 다 길게 썰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야채들도 세워서 담아 주셔야 이 탕을 끓였을 때도 볼륨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물을 담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해주시고 대파도 마찬가지예요. 대파도 아까 손질해놓은 거를 눕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워서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세팅이 완료가 됐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꼬치 어묵이 들어갔죠. 이 어묵 담아주실 때 이렇게 끝에 넘어가 있으면은 주방에서 끓이던지 끓여서 이제 손님들이 드시잖아요. 그때 여기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담아주실 때는 불이 안 닿는 쪽까지 좀 넣어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사이 오뎅다시업이나 이제 물을 넣고 끓이시면 끝이에요. 소스는 간사이 오뎅다시업을 40g 그리고 물을 480g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냄비를 고르실 때 가게 사장님들께서 냄비를 얼마나 걸 사야 되냐, 뭐 지름이 몇 cm고 깊이감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지름과 깊이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냐? 국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국물의 비율이 480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탕의 재료랑 국물이랑 끓여서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비중감이 맞지 480 이하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건더기만 있는 수준에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냄비를 고르실 때는 물의 양이 480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안 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곤약 아까 손질하고 애정 없이 받아서 그런가? 마리곤약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바로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풀면은 실곤약처럼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딱 마지막 진짜 이거 마지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푸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이게 더 바로 넣었을 때가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대략 한 1인분 만들 때 한 3개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섞어서 국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뎅탕을 끓이는 동안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시간 아깝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찍어 먹는 소스 설명드렸던 유자폰즈 이 종지에다가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 마르코 가라시 얘는 희석 비율은 마르코 가라시 1대 뜨거운 물 1 비율로 섞어 주시면 돼요. 개면 됩니다. 이거 갠 거를 종지에 같이 담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끓고 있는데 바로 올릴 재료, 마지막에 올릴 재료라고 했죠?
쑥갓이랑 팽이버섯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팽이버섯은 이 밑에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담으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아래쪽 부분은 어차피 탕 아래 잠기기 때문에 여기에 끝선을 맞출 필요가 없고 이 팽이버섯 끝이랑 쑥갓이랑 이 위에 높이감이 맞춰서 담겨지는 게 훨씬 더 정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오뎅탕이 다 끓고 난 다음에 고객에게 나가기 전에 올려주시면 돼요. 가운데 쪽에 올려주셔야 냄비에 붙는 일도 없고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시식을 해볼게요. 맛을 봐야 찐입니다. 얘랑 0칼로리 그리고 국물까지. 국물 먼저. 국물은 간사이 오뎅다시업 자체에 그러니까 가스오부시나 고등어부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그런 생선의 그런 부시류 맛이 되게 풍부하고, 그리고 이 오뎅 자체에서도 어육 함유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국물 맛에서도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납니다. 이 오뎅을 이제 먹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까 그 소스에다가 이 겨자를 넣었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먹는 것보다 회 먹듯이 겨자를 따로 이렇게 떠가지고 오뎅 위에 올려서 먹는 게 더 감칠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겨자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겨자가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진짜 맵네요. 지금 이 어묵 같은 경우에는 모노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어묵은 어육의 함유량이 60에서 한 7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어묵 자체의 맛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맨날 맛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신 모든 분들과 좀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D님 저희 마트 가입 안 하셔가지고 이거 드셔보시면 가입하실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간장? 겨자? 네, 알겠습니다. 오뎅탕을 지금 이제 시식을 마쳤고 추가적인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뎅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드시고 나면 국물만 이런 식으로 남죠. 근데 이거를 추가적인 메뉴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메뉴판에다가 뭐 면사리 추가해서 추가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동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더가 들어오면은 얘를 한번 데쳐서 이런 남은 국물이나 리필한 국물에다가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나가시면은 소주 한 병 팔 거 두 병 팔겠죠.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드시면서 좀 느끼하다 하시면 익숙하죠? 피클. 이 피클은 만드시는 거는 저희가 또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뎅탕 만들어 봤고 추가적인 팁까지 드렸죠. 이런 팁을 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부끄러운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를 도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노후 준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대표님 결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